영상 시작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간혹 항암 치료하시면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너무 기운 없어서 걷기도 힘들고 바짝 마른 분들이 저 강황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강황이든 울금이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인과 종양질환 진료를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는 강황과 울금을 수천 명에게 처방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았던 분이 훨씬 많았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분도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양면이 있잖아요.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은 반대로 부작용도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강황이나 울금은 혈액순환 효과가 강력한데요.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혈제이고 다른 하나는 파혈제예요. 보혈제는 혈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혈액이 잘 움직이도록 부드럽게 돕는 약재고요. 대표적인 보혈 약재는 당귀죠. 파혈제라는 건 혈관벽에 낀 노폐물을 깨부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약재예요. 강황이나 울금은 대표적인 파혈 약재입니다. 자, 비유를 해볼까요? 혈액이 말이라고 비유해보죠. 말을 잘 뛰도록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당근을 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찍질을 하는 방법이에요. 보혈제는 당근에 해당하고 파혈제는 채찍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근은 어떤 말에게나 통하겠지만 비쩍 말라서 걸을 힘도 없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거나 죽겠죠. 강황이나 울금은 대표적인 파혈 약재라서 혈관에 낀 노폐물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강력하지만 기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노인분이나 뼈가 앙상한 저체중인 분들, 식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강황이나 울금 드시는 건요, 걸을 힘도 없는 말에게 채찍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황이니 울금이니 따지기 전에 너무 허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극도로 저체중이거나 기운이 너무 없고 식욕도 없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강황이든 울금이든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강황이나 울금 둘 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도 있죠. 혈액순환 효과나 항암 효과 등은 강황이 울금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한의학 본초 서적을 봐도 강황의 파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강황이 울금보다 약 1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울금이 강황보다 못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둘 다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지만 그 성질이 다릅니다. 강황은 온성, 그러니까 따뜻한 성질이고요. 울금은 냉성, 그러니까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강황은 차가워서 생기는 통증이나 종양을 치료하는 처방에 많이 쓰여요. 즉 항암 효과, 진통 효과는 강황이 더 뛰어나고요. 울금은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 열로 인해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효과가 더 뛰어나서 피부병이나 급성 염증 질환에도 쓰입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니까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고요. 울금은 성질이 시원하니까 몸이 뜨거운 분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갑다, 뜨겁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먼저 몸이 차서 강황이 맞는 분들을 볼까요? 더위보다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차갑다, 차가운 음식이나 얼음물을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잘한다, 몸에 땀이 적은 편이고 땀이 나도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 피부 트러블은 잘 생기지 않는 편이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강황이 맞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이 따뜻하거나 열이 있어서 울금이 더 맞는 체질을 볼까요? 추위보단 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은 따뜻한 편이거나 열감이 있다, 겨울에도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편이고 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몸에 땀이 많은 편이고 땀을 흘리면 냄새가 많이 난다,
몸에 여기저기 뾰루지나 아토피 등 트러블이 잘 생기고 자주 가렵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울금이 더 맞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강황을 드시면 안 되고 대신 울금을 드셔야 할 증상이나 질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출혈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혈뇨, 혈변, 코피, 잇몸 출혈, 여성분들 생리양 과다나 부정출혈, 이렇게 만성적인 출혈이 있는 분들은 강황의 따뜻한 성질이 출혈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어 드시면 안 되고요. 울금은 오히려 냉성으로 출혈을 멈추는 효능도 있어서 예전부터 혈뇨나 코피를 멈추는 처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궁성근증 같은 여성 출혈 질환에는 강황 대신 울금을 처방합니다. 두 번째, 불면증, 불안증, 정신병 같은 뇌신경 쪽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강황은 온성이라서 뇌신경을 각성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밤에 드시면 불면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이 흥분해서 생기는 불면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불안증,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강황보다는 울금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울금은 서늘한 성질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데요. 실제 동의보감에 보면 울금환이라는 처방은 전광증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광증은 요즘의 조현병과 비슷한 정신질환입니다. 세 번째, 여드름,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에 생기는 뾰루지, 여드름, 습진, 아토피 같은 피부 만성 염증 상태를 화, 즉 열에 의한 원인으로 봤습니다.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피부 질환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울금은 서늘한 성질로 오히려 피부 질환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서 종기나 뾰루지를 비롯한 여러 피부 질환의 치료약으로 쓰였습니다.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강황보다는 울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이나 울금이 내 몸에 맞을까 걱정되는 분들은요, 하루에 4g씩 한 달간 복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복용 전 내 몸의 상태, 그러니까 소화는 잘 되는지, 잠을 잘 자는지, 그리고 똥은 잘 싸는지, 피로감은 어떤지 적어둔 후에 한 달간 복용하고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한 달 후에 소화불량 횟수가 잦아졌다, 혹은 속이 쓰린다, 혹은 설사를 더 자주 한다, 혹은 불면증이 생겼다,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다른 부작용이 없거나 오히려 컨디션이 개선되었다면 당분간은 계속 복용하셔도 좋겠죠. 간혹 국내산 강황하고 인도산 강황 중에 뭘 먹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강황은 국내산은 없습니다. 강황은 한국의 기후에는 재배가 불가능해서죠. 국산 강황이라고 판매되는 것은 모두 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황을 선택하신다면 인도산을 선택하시면 되고, 울금이 맞겠다 싶으면 국산으로 드셔도 됩니다. 커큐민이 지용성이라서 올리브 오일에 섞어서 드시거나 후추와 함께 드시면 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이 뭔가 괴랄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식사하실 때 요리에 좀 뿌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실 때 보통 지방 드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강황 밥을 추천드립니다. 색도 이쁘고 맛도 좋고 또 부작용도 중화돼서 좋습니다. 강황밥을 짓는 법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강황과 울금, 내 체질에 맞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저는 20년째 여성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다뤄봤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우성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